다음은 문자열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기본 자료형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문자열은 집합 자료형으로 다루면서 집합 자료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메서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진행하는 순서는 일단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자열 연산과 문자열 메서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자료형은 오늘날 프로그래머들이 숫자보다 더 자주 다루고 있는 데이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인용보호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헛다운표나 겹다운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겹다운표 안에 다시 헛다운표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팸이라는 변수를 이제 문자열을 받는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팸을 출력하면 이제 문자열이 나오고요. 자, 이때 단일 다운표를 써도 되고 이중 다운표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 다운표 안에 단일 다운표가 이렇게 들어가도 또 문제가 없습니다. 세겹 다운표를 때로는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여러 줄에 걸친 문자열을 출력할 때 이때 이제 3개 연속된 다운표, 이제 이 세겹 다운표를 시작하고 세겹 다운표로 끝나면 이제 그 부분은 주석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 자, 이게 세겹 다운표가 지금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이 글자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hello world라는 말을 짓고 여기 이제 줄바꾸기가 있는데 이 줄바꾸기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수치 데이터로 형변환을 할 때는 string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 string이라는 함수는 이제 수치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tring 12.345 이렇게 썼을 때 12.345는 원래 숫자지만 이걸 문자열로 변환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고 문자열이라는 표시가 바로 다운표로 이것이 문자열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수가 되겠네. 1.0 곱하기 10의 45제곱. 이것도 스트링 처리를 해서 문자열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true라는 것도 원래 이거는 이제 부울 변수죠. 0이나 1이라는 값을 갖는 그런 변수인데 true의 경우 1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문자열로 처리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true라는 문자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의 형식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문자열 형식을 지정할 때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십진수의 경우는 D를 사용하고 형식 지정 문자로 실수를 사용할 때는 F, 치수를 사용할 때 E를 쓸 수 있습니다. 문자열의 경우는 S, 한 문자의 경우는 이제 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name이라는 변수를 이제 문자 키임을 받고 age는 숫자 이제 20을 지정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ape 문자는 이제 백슬래시로 시작을 하고 넣고 싶은 문자를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escape 문자는 이제 한글 자판에서는 원자 표시가 되지만 영문 자판에서는 역슬래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scape 문자 뒤에 이제 문자를 넣어서 예를 들면 다운표라는 문자는 이제 항상 인용부로 들어가고 무시하게 되는데 역슬래시 다운표를 하면 다운표라는 기호를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백슬래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줄바꾸기를 할 때는 역슬래시 n 이거 쓰고 탭 기호는 역슬래시 탭을 쓴다는 걸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자, escape 문자를 이제 중간에 넣어가지고 줄바꾸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했고요. 탭을 이제 사용할 때도 역슬래시
t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때로는 문자열 안에 있는 모든 escape 문자를 무시하고 싶을 때는 맨 앞에 원시 문자열을 넣어주면은 무시하게 됩니다. 자, 원시 문자열을 문자열 원시 문자열로 이제 그러니까 이 원시 문자열은 문자열 그대로 출력하는 문자열을 말하는데, 출력하고 싶을 때는 문자열 앞에다가 R을 이제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터 이제 이중다운 헬로 그리고 엑슬래시엔 이렇게 쭉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그대로 출력하면 이제 줄 바꾸고 또 이렇게 탭을 써서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다 R을 붙여버리면 이 다운표 안에 있는 그 글자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왜 필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코딩에 대한 교재를 쓴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출력하고 싶어도 출력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앞에다가 원시 문자열로 만들어 버리면 이 코드를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하니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자열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문자열 연산은 문자열을 더하거나 반복하는 연산자가 되겠는데, 이 더하기 연산자는 문자열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곱하기는 복제, 반복하는 기능을 하겠습니다. 자, word라는 변수에 home이라는 문자와 page라는 문자를 결합해서 이제 homepage라는 문자로 만들었습니다. 문자열로. 자, 그리고 word를 곱하기 3을 하면 이제 3번 반복을 하겠죠. 자, 여기는 이제 h 곱하기 1을 했으니까 h라는 문자가 2번 반복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 연산을 하는데 덧셈이나 곱셈 연산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열의 일부를 추출할 때는 리스트와 같이 인덱스와 이제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을 이제 하나의 배열로 보고 이제 첨자를 써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괄호와 이제 offset을 지정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시작은 이제 왼쪽에서 시작하고 첫 숫자는 이제 0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 2, 3 이런 순으로 지정을 하죠. 자, 그리고 오른쪽 끝은 마이너스 1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 안쪽에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등으로 인덱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미 배웠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word라는 변수에 이제 python이라는 문자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word에서 첫 번째 이제 문자를 찾아내려면 p라는 문자가 이제 나오겠습니다. 0으로 시작을 하니까요. 그리고 0에서 2까지 그래서 0과 1을 뽑아내겠죠. 그래서 py 문자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스 하는 방법도 리스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괄호를 사용하고 시작 인덱스, 끝난 인덱스, 그리고 스텝 이렇게 넣어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복습 삼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이제 불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꿀 수가 없다는 점에서 리스트와 좀 다르죠. 많은 점이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값을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name이라는 변수를 이제 파이썬이라는 문자열로 받았을 때 name의 첫 번째 글자 P를 이제 C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이거는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not support 이제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문자를 굳이 바꾸고 싶을 때는 이제 여기서 문자열에 있는 replace라는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eplace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P라는 문자를 이제 C라는 문자로 바꾸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 P자가 이제 C자로 바뀌었습니다. 파이썬이 사이선으로 이제 이렇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자, 문자열을 다루는 이제 파이썬의 내장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 함수들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원하는 형태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len이라는 함수는 이미 이제 배웠었는데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max는 이제 철자 순서가 가장 늦은 글자를 반환하고 minimum은 가장 빠른 글자를 반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이제 len a를 해보면 이것이 11글자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a의 max라는 거는 이제 가장 순서가 늦은 글자. 그래서 대문자가 먼저 나오고 소문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나가고 그 다음에 소문자 중에서 가장 늦은 글자가 바로 R이라는 이제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R이 반환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빠른 글자를 이제 반환하는데 여기 영문자를 보면 이제 대문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소문자가 옵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오는 게 빈칸입니다. 빈칸도 하나의 이제 문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빈칸이 반환이 됐습니다. 자,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문자열 메서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도 하나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메서드 함수로 지원하는데요. 그래서 문자열을 분석하거나 변형된 문자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메서드 중에서 예를 들어 up라는 함수는 이제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lower는 소문자로 반대로 바꿔주는 메서드가 되겠죠. 그래서 is up는 뭐냐면 현재 이제 이 문자가 대문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is lower는 소문자인가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split은 이제 공백이 있는 경우 이것도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스플릿 메서드를 이용해서 공백을 중심으로 단어를 자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스플릿 메서드로 이것을 끊어서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찾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메서드 몇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up와 lower라는 메서드를 배워보죠. up는 이제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반환하고 lower는 소문자로 전환하는 그런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et라는 변수에 이제 소문자로 이루어진 A부터 G까지의 이제 영문 소문자가 들어있다면, 자, 이것을 이제 up라는 메서드로, 자, let는 이제 문자열이죠. 그리고 문자열 객체니까 up라는 메서드를 쓸 수 있습니다. .up 이렇게 해줘. 인수는 안 넣어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대문자로 바뀌어버립니다. 또 반대로 이제 이걸 다시 lower로 바꿔주면 이것이 이제 소문자로 또 바뀌게 되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 문자가 대문자인가, is up, is lower, 소문자인가를 알아보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자, hello라는 이제 문자, 이게 하나의 문자열이죠. 문자열 자체가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객체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어드 연산자 찍고 그 다음에 메서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llo. is up, 이제 hello 안에 이제 대문자 문자열이 이제 이건 is up는 전부 다 대문자냐 물어보는 거예요. hello는 전부 대문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전부 소문자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자, 이번엔 전부 hello를 대문자로 만들어 놓고 is up 물어보니까 일단 true가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문자열을 판별하는데 쓸 수 있는 메서드들이 되겠습니다. 자, 스플릿은 이제 문자열을 이제 공백을 중심으로 나눈다고 했죠. 이건 이미 배웠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string str이라는 변수 안에 abc 이제 공백 df 공백 chi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걸
split이라는 메서드로 분해를 해버리면 A, B, C, D, F, G, H, I로 나눠져서 리스트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공백이 아니라 콤마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때는 스플릿을 할 때 구분할 구분자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구분자는 콤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콤마를 기준으로 다시 또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디폴트는 아무것도 안 넣어주는 거고, 아무것도 안 넣어주는 게 바로 뭐냐면 공백을 기준으로 나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2를 중심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자를 나눌 때 2라는 글자를 중심으로 나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2가 이제 중간에 있는데 2를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A, B, C 위에 있는 글자를 가져야 되겠네요. 이걸로 2를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A, B, C, D까지 나눠지고 그 다음에 2는 이제 구분자니까 포함 안 하고요. 그 다음에 F, GHI, F, GHI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나눌 때 이제 공백으로 나눌 것이냐, 콤마로 나눌 것이냐, 어떤 특정한 글자로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해주는 게 스플릿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자, 스트립이라는 이제 메서드는 문자열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립이라는 메서드는 이제 양쪽 끝을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 끝에 이제 필요 없는 문자가 붙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제거할 때 스트립을 쓰고 왼쪽 걸 제거할 때는 L 스트립, 오른쪽 걸 제거할 때는 R 스트립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어떻게 제거하는 걸 한번 보죠. 자, 역/t 파이썬 역/t라는 문자열이 있어요. 그럼 여기 스트립을 적용해 버리면 이것이 양쪽에 역/t와 이쪽 역/t가 제거가 됩니다. 남은 것이 이제 파이썬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파이썬에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 중에서 거기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이제 지워버리고 가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런 처리를 해버리면 일일이 수작업을 하지 않아도 처리가 되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극세 3개가 있네요. Python is good 또 극세 3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스트립에서 이제 제거해야 될 문자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다 또는 크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제거하라고 하니까 양쪽에 걸 제거해 버리니까 Python is good이라는 문장이 얻어졌습니다. 자, L 스트립은 이제 왼쪽 문자열을 제거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왼쪽에 문자가 필요 없는 문자가 따라왔고요. 그리고 Python is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왼쪽만 제거하면 되겠죠. 그때는 L 스트립을 쓰면 되겠고요. 없애야 될 문자는 억세, 작다, 여부 기호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 스트립을 오른쪽에 있는 걸 제거하는 거죠. 이번에는 극세 3개,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극세 3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호들을 제거해 달라고 했죠. 그런데 오른쪽에 거 제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얻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열을 암호화할 수가 있는데요. 파이썬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패스워드를 쓴다든지 암호로 문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또 살리는 걸 복호화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암호화하거나 복호화할 때 이제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쉽게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열을 암호화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이제 초보적인 암호 방법이 시리즈 암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문자를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하나씩 밀려 쓰는 건데요. 예를 들면 A라는 글자는 이제 4칸을 밀려서 T로 바꿔 쓰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E, C는 F 이런 식으로 이제 물려서 이제 바꿔 쓰는 방법. 자, 이럴 때 이제 문자의 순서를 이제 순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스키 코드, 미국 표준협회에서 만든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 변환 숫자를 알면은 그 숫자를 이용해서 밀려서 이제 코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죠.
문자를 어떻게 암호화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텍스트는 Python is good이라는 이제 문장인데 이것을 이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직 폼을 우리가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정식으로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폼은 반복을 할 때 쓴다고 했죠. 그리고 이 텍스트는 지금 이 텍스트가 이 안에 이제 문자에 지금 있죠.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차례대로 이제 글자를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for C in text 이 말은 텍스트라는 문자열 중에서 이제 꺼내는 글자를 대표 문자로 C라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는 뭐냐면 여기서 첫째 대문자 P가 나오면 이제 C는 P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돌아갈 때는 Y가 들어가고 그 다음 들어갈 때는 T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이제 X로 받아서 다시 X에다가 1을 증가시켰어요.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증가시킨 걸 다시 이제 문자로 바꾸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cc라는 변수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cc라는 변수를 이제 글자를 이제 다 합쳐가지고 이제 encrypt라는 문자로 문자에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이 변수에다가. 자, 그리고 encrypt를 이제 출력을 하면 Python이라는 글자가 이상한 글자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은 좀 코드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 글자씩 밀려 쓴 겁니다. 그래서 P 다음에 이제 P는 Q로 바꿨죠. Y는 G로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T는 U로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밀려 쓴 암호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크립트가 이제 암호문인데 처음에는 엔크립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문자열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문자열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글자를 읽어와서 그것에 이제 ASCII 코드를 읽은 다음에 거기다가 1을 증가시켜서 이제 그 ASCII 코드를 다시 엔크립트에 저장해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ASCII 코드를 1씩 바꿔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었던 거죠. 이것이 암호화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좀 더 복잡하게 하면은 이제 뭐 2칸, 3칸을 미루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온 암호문을 다시 이제 살리려면 이제 복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온 암호문을 이제 decrypt라는 변수로 이제 해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폼을 써서 똑같이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 텍스트를 읽어와서 하나하나 읽어온 그 대표 문자 C를 코드를 읽은 다음에 거기서 1을 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 이 문자를 붙여서 decrypt라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복구화된 문자는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여기서 1이라는 값을 이제 빼거나 더해야 되는데 이게 1인지를 모르면 다시 더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이 시드 암호인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걸 해독을 하려면 이제 말이 되는 문장은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1을 더하거나 1을 빼주거나 뭐 2를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암호문을 해독할 수도 있고 암호문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